자, 이번에는 그럼 윤건영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좀 제대로 서고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자라는 기대를 가셨던 것 같은데 막상 출범하고 2년이 다가오고 지금 임기 3년 차가 되는 상황에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상력의 끝. 상상력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개월짜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3개월짜리 장관,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왜 그러실까라는 차원에서 이 저의 판도라를 짜본 겁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땡땡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땡땡이다. 땡땡다, 땡땡이다. 이다입니다. 이다? 땡땡이다. 생각하는 바는 그 느낌이 오는데요. 느낌대로 다릅니다. 하시죠. 느낌은 재미가 없습니다. 들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경제이다. 근데 가로하고 의원님은 우리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는 건 아마 선거 쪽이 아니겠나. 우리가 소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안 모든 것이 민주당대로 흘러가고 저희들이 개혁을 하거나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법안을 해도 하나도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경제가 자꾸 나빠지고 있는 또 그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정말 경제를 한번 이렇게 보자. 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걱정은 오로지 경제일 것이다라고 답변은 주셨지만 아마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셨어요. 네. 정답입니까? 예, 둘 중에 하나가 비슷한데 저는 총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사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석 달짜리 장관이라는 건 전 세상 천지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장관을 석 달만 하면요. 아직 의무보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리고 국정원장 공석이 2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임은 아직도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도 하지 않으니까 땜질식 돌려막기 인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가 중요하고 총선이 중요한 건 잘 알죠. 근데 그걸 너무 티를 내시서는 좀 국정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개월) 전에 마치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다 이끌어 나갈 것처럼 모두 발언했던 장관 아니겠습니까? 소위 경력을 세탁해가지고 총선 출마용으로 자리를 빼가는 것, 우리 교섭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나 총선에 차출을 했고요. 장관들 중에서 8명을 차출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야당은 출마를 위한 경력 세탁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차출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돌려막기로 하면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갖고요. 그다음에 김상곤 공정위원장이 정책실장 갖고요.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 갖고요. 조현욱 인사수석이 주 독일 대사 갖고요. 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 청와대 인사가 그 당시 총선 출마가 47명 가까이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34명이거든요. 훨씬 적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물론 또 생각해봐야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억울하시고 야 우리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전임 정부부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결코 그런 모습들 국민들 좋게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짜리 장관의 상식적입니까? 그 석 달짜리 장관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야당 의원이 저한테 출판기념회 문자를 보내세요. 아직도 현직 장관 시절에 말이 됩니까? 현직 장관이 저는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자부 직원들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기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소초로 갈지 분당으로 갈지 모르겠다. SNS에서 장관이 그러면 됩니까? 이건 장관이 대한민국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본인이 나가겠다 하면 대통령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떤 대통령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있고 또 어떤 대통령은 자기
같이 하자. 대통령의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우리 현 정부 관련 이 총선 인사 관련 전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전 정부가 더 많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 정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정부 이야기를 할 거면 제대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을 석 달 했는데 자기 입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통상 우리 박 의원님도 청와대 계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출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류합니다. 나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등 떠미는 것 같아요. 장관이 석 달만 하고 자기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이건 제 오로지 내피셜입니다. 예. 대통령이 나가라고 할 때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총선에만 관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감합니다.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저 역시 이제 국회에서의 절차들 그 결과로서 이제 특검이 결정된 건데 그건 존중하되 다만 저 역시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 네. 이른바 주가 조작 특검 그리고 50억 특검 이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입니다. 총선을 위한 그런 법입니다. 원래 그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검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 박근계 장관,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털어도 오지 않는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이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다. 더 문제인 것은 비사실을 공표를 못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건은 이거는 비사실을 공표해가 선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총선을 위한 악법이다. 총선을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고 제 얼굴이 좀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건데 그런 권력을 사사롭게 가족을 지키는 데 썼다라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요. 가족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도 단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형식이든지 이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좋습니다. 지금도 거부하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저는 되묻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서면 조사 말고는. 그게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대통령이 가슴이 아프시죠. 가족이 이렇게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특검을 사용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10년 전에 생긴 일입니다. 결혼하기 10년 전에 생긴 일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이 가족을 위해서 행사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해상충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똑바른 관점에서 팩트를 가지고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좋다면 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건방진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건방지다? 어떤 점에서요? 국민 대다수가 좋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 일이 아닙니다. 우선요. 사과를 해야죠.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요.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국민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잘못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판단은 제2부속실이 없어도 또 예산도 아끼고 전반적인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또 외국에는 제2부속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추진하고 없애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제약 요건이 따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검토하게 된 것이죠. 돈 아낀 게 아닙니다. 사람 그대로 있고 조직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 하나 비서관 자리만 없다는 겁니다. 행정관들 그대로 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고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보다 솔직하게 잘못한 건 인정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대통령실에서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2부속실이 클 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단출화돼서 1부속실에 접속돼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기구가 훨씬 적다. 인원도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건이 재의결 시점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당연하죠. 예. 예. 민주당은 시기를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원칙대로 정도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정도대로. 일부러 빨리 할 필요 없고요. 일부러 늦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박따박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행정권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가 아닙니다. 원칙대로가 아니다. 예. 국회를 통해서 국회로 전달된 국회에서 1월 9일 날 끝내줘야죠. 원칙대로 한다면. 결혼하기 10년 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 보고 책임을 져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아무도 결과적으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의혹에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은 밝혀야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다.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대통령을 위하지 않는 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전에 대통령이 그 영부인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으로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유. 그러니까 특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권력이 행사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밝혀서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외에는 그 이상의 이하도 권력이 행사된 거죠. 지난 아니죠.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권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10년 전에는 보는 검찰총장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초면 맞으시죠? 네.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해나가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소통 의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기존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행동하겠다. 행동하는 정부를 하겠다. 일단 말씀도 밝혔고 민생에 대해서 9번 또 경제에 대해서 19번이나 해서 앞으로 경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는 전체적인 지지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각 분야에 지금 신년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서는 되고 별도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을 만나는 부처 업무 보고 방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잘하신 겁니다. 다만 그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모두가 다 됐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 안 하는 정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좀 딱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대국민 기자회견 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어 보면 대통령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부담 많이 되죠. 그런데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입니다. 준비된 내용, 신년사, 신년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소통 안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못 얻고요. 욕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박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걸 뭐 두려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자기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생각도 소중히 또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기 3년차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것도 해외 탑픽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가르기 하지 말고 갈라치기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년 기자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예. 가능성 없을까요? 오늘 여러 질문 중에 유일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순하게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언제 어느 형태로 국민들과 소통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건영 의원의 판도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총선이다의 한 줄평.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의중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의중은 민주당이 총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민생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